오늘은 오스냅부터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스냅을 공부할 건데요.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오브젝트는 객체, 사물, 물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UFO라는 말 아시잖아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 즉 명명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날아다니는 물체란 뜻이죠. 그 뒤에 오브젝트가 물체란 뜻입니다. 사물이란 뜻이에요. 오스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지닌, 객체가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캐드로 하여금 찾아주게끔 하는 게 오스냅입니다. 도대체 뭐냐면은 선, 원 등이 지닌 위치를 찾아주는 명령입니다. 캐드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선, 원,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타원,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사물이라고 해요. 객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이나 원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주게 하는데, 이걸 찾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회만 쓰는 겁니다. 1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영구적으로 딱 세팅해 놓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1회적으로 쓰는 방법이 다시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고, 아예 내가 세팅해서 놓고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설정을 해놓습니다. 아예 오스냅 세팅을 딱 해놓고 그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세팅해놓고 쓰느냐? 그렇지 못해요. 많이 쓰는 거, 얘는 많이 사용하는 오스냅을 3개에서 4개만.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일회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 입력입니다. 오스냅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Shift 키하고 마우스의 오른 버튼이 있습니다. R 버튼을, 그러니까 오른 버튼이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오스냅 목록에서 내가 필요한 것 클릭하시면 돼요. 얘는 오스냅이라는 명령 쓰면 됩니다. 오스냅 세팅을 이용하면 돼요.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오스냅은 일단 우리가 배운 게
선과 관련한 오스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과 관련한,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됩니다. 기타라고 하지만 그냥 얘는 복합이라고 하면 돼요. 복합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선 그리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원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나머지 뭐 공부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 관련된 오스냅, 원 관련된 오스냅, 그 다음에 복합적인 오스냅, 이렇게 세 종류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선과 관련된 오스냅, 엔드 포인트. 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선의 끝점 찾는 명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이렇게. 미드 포인트는 선의 중간을 찾는 오스냅. 원과 관련된 건 센터 포인트, 원의 중심점을 찾는 명령. 쿼드란트, 원의 4분점을 찾는 명령어. 탄젠트, 원과 원의 접점을 찾는 명령. 그래서 요 탄젠트는 그래서 쓴 거예요. TTR이라고 했죠. 탄젠트, 접선, 접점 반지름. 그 위에 탄젠트, 즉 세 개의 접점을 통과하는 원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오스냅이 하나 더 있는데, 첫 번째가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차점이에요. 오브젝트의 교차하는 점.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오브젝트와 수직이 되는 점. 이렇게 크게 7개입니다. 이 7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 3개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엔드, 미드, 센터는 그냥 금방 알아요. 끝점, 중간점 금방 압니다. 센터 원의 중심점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처음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쿼드란트하고 퍼펜디큘러가 완전 생소한 단어입니다. 자,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랑 유사한 단어냐면, 쿼터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농구에서 씁니다. 농구 오늘 뭐 현대하고 기아하고 농구 시합해 그러면 가면은 뭐 1쿼터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15분인가 뛰고 1쿼터 끝났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조금 있다가 또 15분 경기하고 2쿼터 끝났습니다. 그러죠. 그럼 그 쿼터는 무슨 뜻일까요? 농구 경기에서 말하는 쿼터는 무슨 뜻일까요? 쿼터라는 단어가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농구 한 경기를 하면 4번 시합을 해요. 중간에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고 해서 4번 해요. 4번 합니다. 그래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그래요. 그 시계를 뜻하는 우리 생활 영어 있죠. 시계에서 뭐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뭐 15분이에요, 30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30분을 그러니까 뭐 1시 반이에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시 반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1시 30분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에서도 그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하프라는 단어가 있고요. 쿼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쿼터가 15분을 뜻하는 단어예요. 왜 그게 왜 15분이 왜 쿼터냐면 15, 30, 45, 0. 그러니까 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4조각 냈을 때 나오는 위치. 그게 쿼터예요. 그 쿼터와 동의어입니다. 쿼드란트가. 그래서 4분점이에요. 4분점이라는 게 4분의 1이 되는 점. 4분의 1이 되는 점을 쿼터라고 합니다. 즉 시계로 말하면 0도 그 다음에 12시, 3시, 6시, 9시 되는 점. 각도로 말하면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점. 여기를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는 이제 뭔지 대충 알아요. 접점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인터섹션은 두 개의 선 또는 원이 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교차하는 점을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교차점이라고 부릅니다. 인터섹션은. 인터섹트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이제 그런 거죠. 고속도로에 가면 인터체인지 또는 IC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IC가 무슨 뜻인가요? 인터체인지가. 인터라는 말이 교차라는 뜻이고요. 체인지가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교차돼서 다른 도로로 갈아탈 수 있는 곳.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차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인터체인지라고 해요. 인터체인지나 인터섹션이나. 어쨌든 교차하는 지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퍼펜디큘라는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수직점이란 뜻입니다. 퍼펜디큘라, 수직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수선의 방향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직선의 방향. 즉 다른 선과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릴 때 쓰는 오스냅이 바로 퍼펜디큘라입니다. 수직점이에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먼저 오스냅을 세팅해 놓고 쓰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라인이라고 그렸습니다. 라인이라고 여기다 썼어요. 여기다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엔드 혹은 미드 혹은 센터 이렇게 다 쓰면 안 돼요. 다 쓰면 캐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제가 여기다 써드렸죠. 자, 보세요. 대문자만 해당 단어의 첫 세 글자. 엔드 포인트면 엔드만, 미드 포인트면 미드만, 쿼드란트면 QUA 첫 세 글자만 쓰는 겁니다. 퍼펜디큘라면 PER, 인터섹션이면 INT 이렇게 앞에 첫 세 글자만 씁니다. 이때 언제 쓰느냐면 이렇게 명령어 중에 캐드가 물어봅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혹은 넥스트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혹은 서클을 그렸는데 센터 포인트, 즉 캐드가 나한테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포인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캐드가 나한테 물어볼 때 이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커맨드에다가 여기다가 엔드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커맨드에다 엔드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엔드가 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드가 종료됩니다.
CAD 그냥 종료시키는 명령어예요. CAD 종료시키는 명령어가 end, exit, quit 이렇게 세 개예요. CAD 종료 명령어가 세 개입니다. 근데 end는 지금 막아놨어요. 예전에는 quit 이렇게 세 개예요. 맞지? 네. quit, exit, end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오토캐드 종료 명령어가 세 개였어요. 그 중에 이 end는 현재 막아놨습니다. 오스냅 엔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엔드 했는데 갑자기 CAD가 확 꺼지는 거예요. CAD가 포인트를 물어볼 때 그때 엔드를 쓰라고 했는데 커맨드에다 엔드를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쫓아가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CAD가 다운됐거나 아니면 엔드를 눌러서 CAD가 종료돼 버린 경우.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엔드를 막아놨어요. 자 보세요. 엔드. 그럼 이렇게 떠요. discontinued command. 연속할 수 없는 명령어. use quit command to exit AutoCAD. AutoCAD를 exit 나가려면 quit 명령을 쓰세요. 라고 현재 지금은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냅을 쓰는 건 언제 쓴다고요? 이렇게 명령어를 넣었을 때 커맨드 라인에 우리한테 포인트를 물어볼 때, 좌표를 물어볼 때 좌표 대신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인트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끝점, 중간점, 중심점 뭐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썼습니다. 엔드포인트, 끝점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끝점이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와요. 현재 명령어가 온전히 입력된 게 아닙니다. 명령어를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딱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목구멍까지 딱 올라온 상태예요. 내뱉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엔터를 누르셔야지 결국 말이 나온 거예요. 엔터. 그럼 오브라는 말이 붙었죠. 네, 이렇게 엔터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끝점만 실행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실행 안 돼요.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끝점만 실행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미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여기다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CAD가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점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미드라고 쓰겠습니다. MID 미드 그리고 엔터. 그럼 선이 당연히 안 그려지죠. 중간점을 넣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당 선의 중간점을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요. 마우스로 갖다 댑니다. 그럼 중간점의 위치를 누가 찾아요? CAD가 찾아요.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 나는 오브젝트까지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CAD가 어떻게 찾아요? 해당 위치의 미드 포인트를 찾는 거죠. 클릭.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미드 포인트라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찾아집니다. 타이핑해서 써도 되고 미드 포인트 이렇게 Shift 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다만 속도가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엔드라고 직접 타이핑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미드라고 타이핑하는 게 훨씬 빨라요. 물론 지금의 여러분들은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조금 더 빨라요. 근데 제 경우에는 키보드가 훨씬 빨라요. 왜냐면 이제 키보드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속도가 나오거든요. 조금만 해도 한 150타, 200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키보드를 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완전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기다가 오스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스냅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오스냅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게 오스냅 대화 상자인데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 온 그리고 F3키가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F3키가 오스냅 온 오프 키입니다.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의 단축키는 F11키가 오스냅 트래킹의 온 오프 키입니다. 먼저 오스냅 온 오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아니 오스냅 트래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자, 이런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끝점과 딱 맞게 여기 끝점과 딱 맞게 선을 요만큼 딱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선을 내려 긋고 여기서 선을 이만큼 긋고 트림으로 잘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오스냅을 이렇게 추적해 오는 거죠. 이렇게요. 선이 추적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선이 추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딱 두 개 교차되는 지점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오스냅 추적으로 인해서 선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을 추적해 봅시다. 이렇게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금방 그려지죠?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오스냅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요 두 개의 아이콘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스냅 트래킹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스냅입니다. 요 두 개의 아이콘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엔드, 미드, 센터, 인터섹션 4개 체크되어 있죠. 저는 네, 여기서 체크하고 여기서 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노드를 체크했습니다. 오스냅. 그러면 여기에도 노드가 체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오브젝트 스냅 세팅이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세팅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무식한 건 셀렉트 올입니다. 전부 다 선택했어요. 전부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내가 원치 않는 위치에 찍히게 됩니다. 100% 정확하지 않고 약간 부정확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클리어 올 전체를 풀고 가장 기본이 이렇게 3개입니다. 엔드, 센터, 인터섹션 이렇게 3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엔드 포인트는 선이죠. 센터는 원이죠. 그 다음에 인터섹션은 복합이죠. 3개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그때 체크해 가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인 명령어 실행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엔드가 잡힌다 이거죠. 내가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엔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엔드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이미 다 세팅이 끝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이해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폴라 트래킹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즉 극좌표 추적기입니다. 폴라 트래킹이라고 하고요. 얘는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오소라고 합니다. 지금 제 걸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제가 확대를 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두 개가 있죠. 왼쪽 거는 비활성돼 있고 오른쪽 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자, 얘는 오소라고 합니다. F8키가 단축해요. 얘를 체크해 놓으면 수직과 수평만 그릴 수 있습니다. 수평선을 그릴 때, 수직선을 그릴 때 써요. 이건 옛날 거예요. 제가 이거 가르쳐 줬는데 죽으라고 이것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은 안 써요. 누구 쓰냐면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폴라 트래킹을 씁니다. 폴라 트래킹 단축키가 F10키이고, 자,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조금만 축소를 할까요? 자, 이렇게 뜹니다. 지금 90도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90도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릴 때 이렇게 0도가 딱 되면 추적기가 나옵니다. 이 선 안에서, 이 추적기가 있는 선에서, 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무조건 0도로 맞춰집니다. 90도잖아요. 90도 안에서 추적기가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0도, 90도, 180도, 270도는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어요. 또 하나, 맨 아래 가면 트래킹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트래킹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폴라 트래킹 세팅이 나와요. 오스냅 탭이 옆에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탭으로. 보시면 이렇게 각도 추적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없는 것들 내가 얼마든지 추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십각형이 36도인가요? 여기 36도가 없네요. 그럼 여기다가 뉴 버튼을 눌러서 36이라고 추가를 해줍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36도를 체크하고요. 라인. 그럼 일단 0도겠죠. 50. 그 다음에 선을 싹 들어봅니다. 36도가 나와요. 50. 다시 선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50. 그 다음에 50. 50. 50. 그 다음 클로즈. 그러면 십각형 다 그려졌나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좌표 쓰는 거 봤나요? 선의 길이만 썼어요. 보세요. 라인하고 우리가 반드시 좌표를 써야 되는데 방향을 맞춰놓고 길이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커서가 지정된 방향으로 100mm만큼 선을 그리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는 조금 조심해서 써야 돼. 이 상태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커서의 진행 방향으로 1000mm를 그려라. 커서가 통과되는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좌표 추적기를 쓰면 이렇게 좌표를 찾아주잖아요. 그리고 클릭하면 값을 넣으면 선이 그냥 그려집니다. 이 방법도 많이 써요.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씁니다. 각도를 구하기 힘들고 극좌표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심지어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스케치업이 이렇게 써요. 우리가 나중에 스케치업을 공부하잖아요. 네, 이렇게 써요. 스케치업도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상대좌표 쓰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는 너무 쉬워요. 선의 끝점, 선의 중간점입니다. 그러면 센터는 뭘까요? 원의 중심을 찾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서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서클입니다. 라인, 그리고 센터, 그리고 누구를 클릭하냐면 원에다 갖다 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혹 창의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커서를 원 안에다 두고 여기를 클릭하면 원의 중심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하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죠. 여기에 더욱이 면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X, Y, Z가 존재하고 면도 존재를 해요. 근데 CAD는, 자, 서클은 3D인가요? 2D인가요? 2D입니다. 2차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최소 3차원이 되려면 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차원은 면에 대한 게 아니고 선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라인과 서클을 이야기하고 있죠. 라인이나 서클은요, 선입니다. 선, 원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원이죠. 그죠? 그런데 점의 입장에선 어떤가요? 선이에요. 마치 우리 지구가 그런 것처럼. 지구가 너무 크니까 우리 입장에선 어때요? 평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 점의 입장에서 보면 원은 그냥 선인 거죠. 마찬가지 선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누구예요? 사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원 자체가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원을 클릭하셔야만 해당 원의 중심점을 찾아냅니다. 그럼 여기는요, 원의 내부점이죠. 원의 내부점은 원으로 인식을 할까요? 아니요, 인식 못합니다. 사람이니까 이건 원의 내부야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CAD는요, 그게 프로그램이 안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건 원의 내부야, 원의 중심점을 찾아야 돼, 이게 안 됩니다. CAD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 그러면 원의 중심점부터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자, 또 하나, 다이렉트로 원의 중심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게 찾아지는 조건이 뭐냐면, 자, 보세요. 라인, 원의 중심 찾아지나요? 안 찾아져요. 어떻게 가요? 첫 번째, 먼저 원을 클릭을 해줘야, 원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원을 지나가는 순간 원의 중심점이 찾아지죠? 네, 그 다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원의 중심을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원을 통과를 해야만 비로소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왜요? 원이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비로소 원에 대한 정보를 CAD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자, 이번엔 쿼드란트. 쿼드란트는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바로 원이 딱 4등분 된 거 맞습니까? 얘가 쿼드란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역시 오스냅을 또 바꿔야 돼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쿼드란트 빼고 탄젠트 체크하고, 자, 센터 빼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관련된 건 다 빼고 탄젠트만 체크하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쭉 쫓아오겠죠? 그 다음 클릭, 다시 볼까요? 다시 탄젠트,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하면 알아서 위치를 찾아줍니다. 원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바깥쪽에서 접점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섞어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 원, 다시 선. 이렇게 선이 만나는 부분 또는 이렇게 원끼리 만나는 부분, 선과 원이 만나는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는 명령어, 그게 인터섹트입니다. 자, 오스냅 인터섹션을 체크해 볼까요? 자, 인터섹션 체크되어 있고요. 라인,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차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근데 보통 우리가 인터섹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차가 돼 있어서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하면 돼요. 근데 종종 이걸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교차되는 지점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회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스냅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는 아예 설정해 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회적으로 그때그때 입력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인터섹트라고 제가 일회성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첫 번째 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교차되는 거 지점 찾아지나요? 네, 찾아지나요? 네, 이 선과 관련돼서 교차되는 지점을 자, 찾아지게 해줍니다.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연장해서도 찾아줘요. 연장됐을 때 바로 저기가 교차된답니다. 여기가 선이 연장됐을 때 여기서 교차된답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일회성으로 쓸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딴 데는 안 돼요. 인터섹트를 체크해 놓고 쓰면, 오스냅에서 체크해 놓고 쓰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일회성으로 쓸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라인, 공간에 이제 임의점을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수직선이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거꾸로 쓸 수도 있어요. 퍼펜디큘라, 그리고 먼저 내가 만나는 곳을 클릭한 다음 선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수직선으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수직점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 퍼펜디큘라. 오스냅이라는 건 결국은 좌표 대신에 쓰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좌표를 찾아주는 거니까, 내가 지정한 선의 끝점,
그다음에 중간점, 원의 중심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좌표 대신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 대신 오스냅을 찾아라. 이 지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점인 거죠. 끝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원의 중심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캐드로 하여금 시키는 겁니다. 그게 오스냅이에요. 자, 이번엔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어디 갔을까요? 안 적어놨을까요? 네, 안 적어놨. 여기 있네요. 옵셋. 간격 띄우기라고 합니다.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복사하는 명령어가 바로 옵셋입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옵셋을 실행하면 뭐부터 물어봐요? 거리부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겠죠.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방향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복제 끝납니다. 자, 보세요. 옵셋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모디파이 명령어예요. 라인과 서클은 드로잉 명령어, 그리는 거예요. 그럼 옵셋은 트림은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옵셋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옵셋 디스턴스, 옵셋 즉 복제할 디스턴스 거리 간격은 얼마일까요?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옵셋 할, 즉 간격 띄우기 할 사물을 셀렉트 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선택. 그 다음에 스페이시파이 포인트 온 사이드 투 옵셋. 옵셋 할 방향.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방향을 지정해 달랍니다. 어느 쪽인지 방향을 지정해 달래요. 하고 클릭.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기존에 앞서서 썼던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럴 땐 값을 입력 안 해도 돼요. 엔터. 원을 클릭한 다음에 바깥쪽 클릭, 원을 클릭한 다음에 안쪽으로 클릭. 선의 경우는 거리입니다. 물론 얘도 거리겠죠. 근데 원은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바깥쪽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10mm씩 커지는 거예요. 안쪽으로 클릭하면 안쪽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만 보세요. 옵셋 10mm 선택하고 방향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의 방향, 즉 수선의 방향으로 커집니다. 수평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옵셋은 항상 수선의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 아닙니다.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 조절을 할 거면 이건 카피라는 명령어를 쓰셔야 돼요. 자, 이번엔 트림 명령어를 좀 알아보죠. 자, 저처럼 선을 3개만 그려봅시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완전히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림은 지정된 경계 안의 오브젝트를 자르기. 익스텐드는 지정된 경계까지 오브젝트를 연장하기. 뭐예요? 경계까지 자르느냐, 경계까지 연장하느냐. 차이점은 이거예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트림은 자르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익스텐드는 연장하겠습니다.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거냐, 늘릴 거냐,
트림 할 거냐 익스텐드 할 거냐. 심지어 명령어 구조가 동일합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명령어 구조도 동일하고 옵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트림과 익스텐드가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데 묶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똑같거든요. 이제 오늘 트림과 익스텐드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과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트림부터 실행해 보죠. 트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셀렉트 커팅 엣지. 선택하세요. 커팅 엣지. 커팅이 뭐예요? 자르다 란 뜻이죠. 엣지는 모서리죠. 즉 자르는 모서리.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파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 파를 3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해되시죠? 그러면 칼날이 누군가요? 칼날 역할하는 건 이 선과 이 선이 칼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커팅 엣지가 칼날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칼날 모서리란 뜻이에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선이란 뜻입니다. 셀렉트 커팅 엣지란 얘기는 칼날 역할을 하는 선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이 칼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도 자르는 역할, 칼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투 트림, 자르기 할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즉 없어질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클릭. 없어지나요? 네, 이렇게 없어질 부분을 클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엔터. 그러면 캐드가 트림이 종료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화면을 다시 볼까요? 트림. 그럼 역시 커팅 엣지를 물어봐요. 칼날이 얘하고 여기가 칼날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트림, 잘라서 없어져야 할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여기 칼날이 없잖아요. 근데 선택이 돼요. 왜냐면 엔드 포인트는 자동으로 칼날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그런데 얘는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트림이라는 건 자르기예요. 잘라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지우고. 근데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남겨놓을 게 없는 거죠. 화면상에다 뭔가를 남겨놓고 뭔가를 지워야 되는데 경계 안에 나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레이즈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옵션에 보면 하도 많은 요청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지우게 해주세요. 이거 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옵션에 이레이즈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트림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레이즈 명령어로 삭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경계를 조금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계를 조금 더 추가했어요. 자, 트림. 이번엔 커팅 엣지, 즉 칼날 모서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여기 화면상에 있는 모든 선들이 전부 다 칼날 엣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 한 칸씩을 전부 다 트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를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보시면 여기 펜스가 있고 크로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로싱은 굳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빈 공간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한 번에 지워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크로싱이라는 거 우리 선택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뒤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크로스 셀렉트, 바로 크로싱, 걸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걸침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펜스입니다. 펜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울타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 야구에서 보면은 타자가 친 공이 펜스를 넘어가야 홈런이 되는 거죠.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를 넘어가야 홈런이 되는 겁니다. 펜스, 다시 볼까요? 트림, 펜스. 그러면 내가 울타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울타리와 교차된 것을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엔터. 그러면 간단하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트림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트림.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떴단 말이죠. 이걸 하나씩 클릭하기 힘들어요. 커팅 엣지입니다. 옵션이 없어요. 근데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크로스를 선택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트림. 자, 크로스 셀렉트 되죠? 펜스. 울타리 선택되나요? 이 크로스 펜스는 원래 셀렉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트림 안에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트림에 옵셋으로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선택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프로젝트와 엣지는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화면만 보세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라인을 그렸고요. 아니, 그냥 있는 걸로 해볼까요? 자, 이동하기 골뱅이 0,0,50.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분명히 교차되고 있죠. 맞습니까? 화면상으로 보면 서로 교차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이거 교차된 건가요? 아닌가요? 교차가 안 됐죠. 그죠? 이런 경우 트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트림 되나요? 떨어져 있는데 돼요. 이게 지금 Z값으로 선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트림. 그게 이제 프로젝트예요. 투영시키다. 선을 다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UCS. 지금 현재 화면을 투영시킨 겁니다. 뷰로 놔도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근데 자, 지금 뷰로 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틀어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보이는 상태로 트림을 합니다.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보이는 상태까지만 이렇게 딱 트림을 해줘요. 자, 트림. 자, 프로젝트 UCS.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원래 투영되는 위치 있겠죠. 네, 그 자리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너는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얘 그냥 잘려버리네. 논인데. 자, 안 잘리죠? 안 잘려요. 안 잘립니다. Z축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진 거지 어떻게 교차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 투영 안 시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넌입니다. 프로젝트에 보면 UCS 원래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 있죠? 이렇게 이걸 투영시켜 주는 겁니다. 뷰는 화면상으로 투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이 프로젝트가 UCS로 잡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확인만 하세요. 그 다음 엣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엣지는 제발 얘도 바꾸지 마세요. 노익스텐드입니다. 기본값이 노익스텐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차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래 원래 이게 트림이 안 돼요. 이게 원래 트림이 안 되는데 엣지에 가면 익스텐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이렇게 늘리기를 시도를 해요. 캐드가 여기 있는 경계가 여기까지 늘어난 거예요.
경계 늘리기란 뜻이에요. 익스텐드가 늘리기란 뜻이거든요. 경계를 다 이렇게 늘린 겁니다. 경계 늘리기를 시도를 해서 늘어나서 교차하고 있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맘대로 트림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UCS로, 엣지는 항상 노이즈 스탠드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 두 개는 기본값이에요. 근데 프로젝트, 그러니까 투영시키기나 엣지, 모서리는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익스텐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을 그렸는데 내가 지정한 경계보다 선이 더 길어요. 그럼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선을 그렸는데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선이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익스텐드로 늘리면 됩니다. 길면 자르고 모자르면 늘리고. 자, 트림하고 익스텐드는 여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익스텐드 연장하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경계 모서리까지. 바운다리, 즉 늘어나야 할 경계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익스텐드할, 늘어나야 할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자,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라인. 이번엔 라인을 여러 개 그려보죠. 자, 익스텐드.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자, 어떻게 되나요? 한 구간씩 늘어나죠?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익스텐드. 이거 크로스 기능이죠? 그 다음에 펜스. 맞습니까? 네. 트림을 하면 익스텐드는 자연스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